한국의 현재 상황, 그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3D, 4D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IT 업계에서 만들었는지 딴 사람들이 3D, 4D라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하고 만나면 맨날 우리, 저희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첫 번째 문제는 부정적인 한국의 왜 소프트웨어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들어갔느냐 하는 첫 번째 문제는 경영진의 소프트웨어 통찰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란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개발자분들이 힘들지만은 소프트웨어 안 해보신 제조업하고 그러신 분들이 경영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경영하게 됐다. 그런 본질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본질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거기서 와요, 사실은. 경영진 소프트웨어 통찰력 부족.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기술자의 영향력의 한계가 와요. 미국 회사 같으면은 CTO의 역할이나 그 권위는 CEO를 능가하거든요. CEO는 쫓겨나도 CTO는 안 쫓겨나니까 회사에서. 그 CTO가 한 말은 그냥 거의 그냥 왕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비즈니스가 하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우리 회사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거를 CEO가 됐든 관리자 됐든 누구도 그거를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변경할 수도 없고. CTO의 영향력이라든지 개발자의 영향력이라든지 굉장히 훨씬 큰데 한국은 굉장히 약해요. 기술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개발하는데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잔소리 말고 2개월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3개월짜리가 2개월이 되고 그건 이제 한국의 그 대기업이라든지 SI 업체라든지 발주가 나오면은 우리는 300억에 해줄게. 그럼 옆에 있던 회사가 200억에 해줄게. 우리는 그럼 190억에 해줄게. 아니 이게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측정 자체도 부정확하지만 측정이 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300억짜리가 200억이 되고 200억짜리가 190억이 되고 그렇게 막 변해요. 그죠?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데서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빡빡한 일정. 그러다 보니까 빡빡한 일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다행히 긍정적인 면이 생긴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저도 한국에 와서 자체적으로 저는 벤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서도 대기업부터 벤처 기업까지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벤처 기업이에요. 그 벤처 기업을 했었죠, 제가. 한 5년간 잘 먹고 있었죠, 하여튼. 근데 한국에 와서 실리콘밸리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회사에서 개발도 해주고 그러다가 벤처를 좋아하니까 뭘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안 했었는데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데도 몇 개 올라가 있고 아이폰에도 몇 개 올라가 있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강의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는 그만한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벤처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생태계가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성공의 조건이 목적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은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화가 필요한가,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한 이제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개발 역량 줘야 되죠. 그죠? 28배나 차이 나고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지식산업이니까 당연히 개발 역량 줘야 되죠.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도 잘해야 되죠. 아무리 기술 좋아도 제품을 기획할 건가를 못하면은 안 되죠.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어 가실 거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갔을 때 생태계가 있어요. 어디다 팔아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하여튼 나머지 이제 그 나왔을 때 생태가 있는데 그 생태계가 지금까지는 열악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한국의 국내 생태계는 열악했는데 이 생태계가 커져야지 되거든요. 근데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뭐 SNS,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생태계가 좋아지는 과정이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게 지금 이 환경에서 또 과거로 회귀하면은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면은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 앞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개발자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를 중심으로 적어놨어요.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는 필수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하려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게 시간이 없다.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 해봤는데 아니다. 이게 세 가지 어느 회사에 가서 제가 컨설팅을 하나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 일정이 빡빡하다. 근데 시간이 없는 건 전 세계 회사가 똑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구글 가서 하나, 오라클 가서 하나, 뭐 애플 가서 하나 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하나. 그러니까 다르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해봤는데 아니다. 대부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한 거를 해봤는데 아니라보다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제대로 해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 가져야 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존중하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 할 수 있다. 아무나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개발할 수 있어 그럼 개발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뭐 아무나 할 수 있고 시간만 나면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는 소프트웨어 존중을 못 받죠. 그죠? 경영자들이 그 말을 듣고 관리자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객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이제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소프트웨어다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게 그걸 개발자들이 창조해낸 거예요. 그런 문화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제조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제조로 생각하면 3D 업종이 되는 거고 예술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직종이 되는 거예요. 제조가 아니라. 존중하세요. 소프트웨어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이 있는데 뭔가 막 나는 오늘 뭐 코딩하고 있어 이런 소리는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는 개발하고 있어 그냥. 개발의 일부가 코딩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좀 큰 데서 바라보는 거. 저는 지금 이 강연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개발하고 있어요. 코딩은 안 하고 있지만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개발과 코딩의 차이죠.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올 때도 개발하고 있었어요. 개발을 계속한 건 아니지만 개발했다가 음악 듣다가 개발했다가 음악 듣다가 코딩은 언젠가 하겠죠.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개발자가 생기지 못하는 게 코딩으로 생각하면 백발이 성성한 코더는 없으니까요. 그죠? 개발자는 있어도 제가 개발을 해도 코딩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려면 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시면. 뭐 자기가 벤처를 해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걸 줄이셔야 돼요. 그 귀중한 몸이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에 가장 존중받는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동화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뭔가를 변화를 하셔야 되죠. 그럴 때는 뭔가 변화를 해야 돼요.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지만 방법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할 생각을 안 하면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원칙을 중요시하라.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기법, 기술, 새로운 뭐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만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사실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 설계, 구현. 소프트웨어 할 때는 분석 제대로 하고 설계 제대로 하고 구현 제대로 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이유가 애자일 방법론을 잘못 이해해서, 워터폴 방법론을 잘못, 폭포수 방법론을 잘못 이해해서 분석, 설계, 구현한다 그러면 이건 폭포수 방법론이네. 폭포수 방법론은 요새는 아니더라. 그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애자일 방법론이나 폭포수 방법론이나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도 분석, 설계, 구현은 하셔야 돼요. 구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분석, 설계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난 애자일 방법론이니까 분석 안 해도 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영원히 소프트웨어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착각을 버리시고 원칙을 항상 중요시하세요. 원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짜 합리화를 하고, 항상 원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편법인데, 편법을 자주 쓰면 안 되죠, 그죠? 편법을 벗어날 때는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과,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맨날 해야 되는 게 패치한다, 고객이 이거 개발해달라, 저거 개발해달라, 그거에 준하고 정신없거든요. 그냥 후닥닥 개발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급한 거를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해야지 급한 것들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맨날 가는데, 몸이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면 또 몸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병이 들고, 병이 들면 또, 이 악순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급한 거를, 병원에 가는 건 급한 거니까 맨날 병원에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긴 원인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럼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평소에 운동을 했으면 좋지만, 일단 병원에 갈 일이 좀 몸이 아프게 됐더라도, 피곤하고 아프게 됐더라도, 그때 조금 괴롭더라도 시간을 좀 내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안 생기는데, 급한 일이 안 생기는데, 악순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상황은 그래요. 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역시 원칙이에요. 분석, 설계, 아키텍처 제대로 하고, 미래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가지고 고통스럽더라도 앞에서 고통스럽더라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들을 앞에서 좀 하시면은 뒤쪽에서 급한 일들이 없어지고 훨씬 더 인생이 편해지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인생이 편해지죠. 문서를 잘 만들어, 아까 분석 설계에서 마찬가지인데, 문서는 많이 만드는 건 쉽지만 잘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문서 만드는 원칙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자 관리자를 컨트롤하라. 도대체 이게 내가 경영자 관리자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아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경영자 관리자 이해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경영자 관리자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경영자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구글은 돼요. 구글 에릭 슈미트는 제가 선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 거기서 CTO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일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시기에는 이제 신뢰를 형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말을 믿어주도록, 어떤 때는 뭐 맨날 2개월 한다고 했다가 3개월 걸리고 4개월 걸리고 그렇게 계속되면은 믿어지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필요하고, 예쁘게 포장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선보러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안 하지만 화장하고 나가잖아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경영자 관리자한테도 얘기할 때도 예쁘게 약간 포장해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개념을 또 가져야 되고요. 경영자 관리자는 비즈니스 개념이 없이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개발자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개발만 잘하면 뭐래, 물건을 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개념을 조금은 가지셔야지 경영자 관리자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구글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회사가, 여러분들 이건 신입사원일 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신입사원이 미국 회사 들어가고 한국 회사 들어가고
만약 여러분이 벤처회사를 하더라도 벤처회사에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뽑았을 때 신입사원이 어떻게 일을 하나를 보면 하는데, 사람이, 회사가 해주는 일이 없이 사람이 모든 일을 해야 되면 굉장히 피곤한 회사예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해주고 사람이 할 일이 얼마 없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차이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20m에서 출발하고 한 사람은 70m쯤에서 출발하고 하는 거거든요. 70m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회사가 그만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회사를 만드셔야 돼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프로세스가 있고 문서가 있어요. 회사에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멘토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멘토 없이 도저히 일을 못한다. 사수조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닌 거죠. 왜냐면 가르쳐줄 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있나요? 점점 더 시간이 없어지는 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인데, 그 귀중한 사람들이 멘토를 해가지고 뭐 옆에서 막 붙어 앉아서 가르쳐주고 이런 건 없어요. 멘토라는 건 가이드 한마디, 하루에 뭐 1분 정도 가이드하는 게 멘토지,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막 설명해주고 이 루틴은 뭐 하는 거고 뭐 아키텍처는 이렇고 이런 거 설명해 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거는 프로세스와 멘토로서, 프로세스와 문서로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핵심적인 게 문화 정립인데, 어떤 문화냐,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거예요. 개방, 공유, 협업을 하라. 많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죠. 20년 전에 듣고 10년 전에 듣고 몇 년 전에 들었고, 뭐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동향이 나올 때마다 맨날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은 공유 문화, 협업 문화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똑같은 건데 협업을 안 하면 개인의 이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협업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이익이에요. 집단의 이익이고 개인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뭐 몇 가지 핵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이용하시면은 진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망하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문화가 형성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